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 스터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스윙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정의가 있습니까? 스윙 거래라는 거야, 뭐 이렇게 우리가 그네 타듯이 위로 올라가는 것들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높낮이에 따라서 우리가 매도하고 또 수익 실현하고 또 매수하고 수익 실현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스윙 거래의 기본 조건은 우상승할 종목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하다를 반복하는 확장 수축을 이용하는 거래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그냥 큰 틀의 개념을 좀 가지고 계시면 상당히 좋겠다. 물론 박스권으로 가는 것도 스윙 거래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거는 하락으로 갈 때 분명한 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하고 스윙 거래할 때 좀 더 우리가 유리한 방법은 없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고요. 가장 좋은 거는 뭐 우리가 경험치별로 개개인의 스윙 거래 방식은 상당히 크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단기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분기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도의 차이는 개개인별로 스윙 거래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제가 주로 쓰는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범용적으로 우리가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래 방식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서로 우리가 항상 유튜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좋은 내용들을 서로 공유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큰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머니케어 뉴스의 멤버십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좋은 거래 방식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식의 공유에서 지식의 가치는 어떤 그것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 저하고도 만난 것도 좋은 인연인데 좋은 인연으로 계속해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윙 거래하는데 가장 좋은 조건은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저는 우상승하는 그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기본적이겠죠. 그래야 우리가 눌림이 들어왔을 때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급적이면 주가가 높지 않은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시가총액으로는 보통 3천억 원에서 한 8천억 원 이 정도 사이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너무 크다 보면 너무 무거워서 움직임이 둔화되고요. 너무 낮은 것들은 사실은 기업 가치 자체가 포워드 가이던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너무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들은 패턴이 깨지기 마련이고요. 패턴이 자주 깨지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여러 번 스윙 거래를 하기가 어려운 점도 여러 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매번 종목을 여러 개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스윙 거래할 만한 종목들이 한번 잡으면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거래할 수 있는 패턴은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들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저점에서 상승 패턴으로 접어드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고 다시 QOQ 대비 성장하고 YY 대비해서 흑자 전환하고 다시 성장하는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패턴을 갖다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예측이 가능해야지 스윙 거래에 들어갈 때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하겠다라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럼 그 기준치를 뭘로 설정하는 게 좋겠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애널리스트들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반드시 참조하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적자에서 흑자, 그리고 QOQ 대비해서 성장, 그리고 나서 YY 대비해서 흑자 전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니겠어요.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승을 하러 가는데 일자로 쭉 올라가는 그런 주가는 없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 어떤 기준치를 두고 오버슈트 하는 게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달치 평균 가액을 평균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게 20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 위아래로 뭐가 움직입니까? 일봉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 스펙과 요 스펙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윗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버슈트한 부분이고 이 아랫단으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더밸류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위와 아래를 설정할 수 있는 좋은 구간이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기준치를 가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사실은 PER 밸류를 주고 주가는 이 정도 상태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3만 원짜리 주가가 앞으로
1년 12개월 포워드로 5만 원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지금부터 12개월 동안 주가는 5만 원을 향해서 가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위아래로 이렇게 휘어서 가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우리가 착안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측정해 나가는 것들이죠. 아, 그렇다고 하면 저걸 가지고 스윙 거래를 한번 해보면 좋겠구나 라는 것들이죠. 자,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정배열이 성립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동평균선을 상당히 중요하는 인물로서 이동평균선이 다 정배열로 들어선 속에서 어떻게 돼요? 일봉들이 위아래로 움직여주면서 확장 수축을 해나가는 그런 패턴을 죽여나가면 스윙 거래하기가 상당히 좋죠. 그럼 또 사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익 실현하는 게 왜 좋으냐면 수익 실현하고 나면 현금화가 됐잖아요. 다음번 담을 땐 더 많이 담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수익 실현한 게 있으면 남겨놓고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상당히 우리가 현금화 시켰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내 돈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런 기준치에서 보면 스윙 거래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또 인내심이 또 길지 않으신 분들 많잖아요. 뭐 나는 3개월 이상은 절대 못 기다려 라고 한다면 스윙 거래 방식, 제가 하는 방식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다 주도주라고 써놨는데 사실 인기가 많은 종목이어야 됩니다. 잘 모르는 종목, 남들한테 얘기했더니 그게 뭐야 라고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부분만 거래하고 사실 세력이 들어와서 거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실제로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 나오는 종목들이 잡주는 아니니까 사실 그러니까 세력이 들어오고 이런 종목들은 잡주죠. 뭐 1,000원짜리 주식 시가총액이 뭐 1,000억 원, 1,500억 이런 것들 갖고는 스윙 거래조차도 어떻게 돼 파형이 깨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커버링하는 애널리스트도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치를 하게 되면 크게 문제되는 테마주라든지 잡주 이런 것들을 거래를 안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일차적으로 필터링하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준치를 갖다 나름대로 조건을 좀 성립해 놓고 여러분들께서 접근해 나가신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한 것처럼요. 그런 방식을 기준치를 좀 가지고 종목을 서칭해 나가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는 종목을 우리가 일단은 접근하지 않게 되는 그런 부분도 존재하고요. 자, 그런 가이던스가 있을 때 우리가 좀 용기를 내고 확신을 가지고 투자에 임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수익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일단은 종목을 찾는 기준치를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목 분석인데요. 종목 분석은 누가 해준다고 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애널리스트들이 해놓은 걸 가지고 우리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나름대로 파형을 좀 그려보고 나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면 상당히 좋겠구나 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정해놓는다고 해서 또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런 똑같이 움직이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만 그런 기준치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 나가는 거죠. 분석하는 거에서는 뉴스도 검토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접근하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뉴스, 애널리스트 리포트 한 개만 보는 게 아니죠. 2개, 3개 보면서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서로 공통점이 비슷하게 보고 있구나 라는 것들 다른 포인트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포워드 가이던스의 예측치가 조금 다른 부분도 예상해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면 왜 이 3분기에는 이렇게 어닝이 빠지지? 라는 부분도 우리가 검토하게 되면 이때는 좀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분석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전자를 샘플로 한번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몇 번 스윙 거래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캐치업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62평 들어오면 매수하세요 라고 했던 부분들이 몇 번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또 이야기를 드렸고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저의 구독자분이고 매일 절 리포트를 보신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을 거다라는 부분들을 감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윗단으로 올라갔을 땐 저 같은 경우는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나름대로 설정을 해요. 제 방식이에요. 뭐 국룰은 없습니다. 스윙 거래하는 방식은 자기가 어떻게 정해놓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10일 이동평균선 윗단으로 올라가고 5일 이평선 윗단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저는 수익 실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경우에 대부분 이때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익 실현하고 나면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 자리까지 들어올 때까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놓으시고 가는 것들이죠. 그런 분들이 올해 아마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번엔 또 어떻게 또 드렸어요? 이렇게 드렸잖아요.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리포트 드린 내용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인지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점에서 상승 패턴 종목을 이렇게 나타난 부분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고, 애널리스트 포워드 가이던스 있죠. 정배열이죠. 주도종이기도 하고 인기 업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 5가지 정도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 가지고 스윙 거래를 하면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종목들을 찾으실 때 이런 방식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개인마다 그 스윙 매매 원칙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매수해서 5% 이상 상승하게 되면 무조건 수익 실현, 10% 이상 오르면 수익 실현하는 뭐 그런 원칙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MACD상 또 크로스가 나오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해서 다시 MACD 크로스 나오면 다시 매도 치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RSI가 저점으로 나오게 되면 또 그때 매수해서 RSI가 높이 올라가면 그때도 수익 실현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원칙을 가진 수익 매매 방식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다가 보니까 조금 길게 나갈 때도 있고 짧게 나갈 때도 있고 한번 파형이 생겼을 때 길게 수익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좋을까?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술적 분석으로만 진행하다 보면 크로스 체크가 잘 되지 않더라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체크하는 방법, 애널리스트 포워드 가이던스가 선체크하는 방법이고 저는 그걸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MACD 방법을 쓰든가 무슨 뭐 RSI 방법을 같이 접목해서 같이 한다고 그러면 좀 더 성공 확률이 높은 원칙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많은 것들을 기법을 여러 가지 사용하면 더 좋겠지만 근데 사실은 이동평균선을 갖다 잘 이해하고 나면 MA, CD, RSI 이런 것들 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안 봐도 눈으로 딱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나는 아직 실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보조 추세선 같은 것도 같이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스윙하는 원칙은 어떤 이런 룰이야 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조금 스윙 거래합니다라고 하는 건 적정하게 내가 목표치 도달되면 수익 실현을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래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자화전자 앞에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건 사실 3월 달에 나온 리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온 거죠.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업이익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매출액 부분 한번 볼게요. 매출액 부분이 1분기 때 4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QOQ 43%, 59%, 4쿼터에 마이너스 떨어지는 이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요걸 만약에 3월 달에 1분기 때 보셨다고 하면 여러분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밑에 뭐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나와 있으니까 영업이익률 갖고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요. 매출액 가지고도 뭐 영업이익률 대부분 어느 정도 세팅한 부분이니까 매출액으로 봐도 되고 영업이익으로 봐도 됩니다만 여기 앞에서 먼저 설명드렸으니까 자 4분기에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0%가 떨어진 겁니다. 37.1에서 QOQ 대비해서 주가가 이만큼 빠져야겠죠. 일단 반등을 쳤더니 50% 정도 올라가죠. 이때 파형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QOQ 대비해서 3쿼터에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YOY 대비해서 181.8, 59.1 QOQ 대비해서 그다음에 1분기나 2분기나 파형이 거의 같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가겠죠. 그러면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고 4분기 도달되기 직전에 예상치가 선반영하니까 눌러앉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갑니다. 그럼 우리가 게임을 하는 방식이 정해졌다고 하면 이건 선반영하는 부분들이 항상 존재하니까 1쿼터 중반부터 생각해 보면 한 2월 달부터 그렇구나. 3쿼터 말까지는 생각해 보면 3쿼터보다 조금 빠른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10월이 되기 전, 그러니까 8월 한 중순까지 이렇게 딱 계산을 딱 때려보면 어떻게 답이 나오나요? 그렇죠? 그 구간 내에 우리가 충분히 스윙 거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하는 폭은 이 쿼터에서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하는 폭이 나타나겠구나 라는 것들 예상할 수가 있고 요게 2, 3쿼터에서 상당히 좋은 파형이 나타나겠구나 그렇다 그러면 그 안에서 확장 수축이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스윙 거래를 해도 되는 안전한 구간이 성립이 된다는 것들을 예측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걸 같이 그림하고 앞에 그림하고 저 헷갈리시면 앞에 그림 다시 한번 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샘플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건 코인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보세요. 자, 4쿼터, 2022년 4쿼터에서 1쿼터 넘어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QOQ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35%. 그러니까 주가가 꾹 눌러버리고, 근데 여태 2쿼터 부분이 좋다고 하니까 1쿼터에서 자리를 찾고 가고 있습니다. 2쿼터가 좋기 때문에 이게 자리가 잡힌 거예요. 만약에 2쿼터가 안 좋아요 라고 하면 이게 더 눌려버렸겠죠. 이렇게. 자, 그런 과정이 있을 거고요. 자, 그러니까 자리 잡고 있다가 이 쿼터 들어서면서부터 선반영하게 되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나 따라 올라옵니다. 이 쿼터에 가장 큰 폭의 신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YY 대비해서 135.5%, QOQ 대비 63.6이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엄청나게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1쿼터 성장하고 2쿼터 성장하고 그럼 우리가 이것도 예상해 볼 수가 있잖아요. 6월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닝이 나오는 부분이 6월 초 이 정도 생각해보고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구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눌림이 들어오면 잡아주고 오버슈트하면 매도해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설정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그래도 뭐 보니까 3분기 같은 경우가 어때요? 안 좋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닝이 생각해보면 쭉 올라오다 3분기 들어오니까 눌려버린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상치대로 거의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4쿼터에서 어떻게 됩니까? 또 괜찮네? 그럼 거의 3분기 대비해서 갑자기 80% 정도 업적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예상치를 해보면 우리가 QOQ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QOQ 대비의 평균치를 계산해보면 61이평 여기 이 기준치를 갖다 훼손할 만한 이유는 별로 없네요. 이 아랫단에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싼 구간이 형성이 되고요. 다음번 4쿼터에 실적이 나오게 되면 높은 구간, 이 윗간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되네요. 그래서 3쿼터에 눌린 것도 극히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좀 설명이 좀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런 우리가 예상치를 가지고 이게 지금 3월 달에 나온 리포트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이걸 찾았다고 하면 이 기준치를 가지고 그래서 낮은 가치와 높은 가치에 대해서 다른 기준치를 잡고 트레이딩에 임하시면 그것이 스윙 거래하기 좋은 조건이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크게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현장이면 바로 놓고선 설명해드리면 너무너무 좋은데 말입니다. 제가 설명 능력이 좀 부족해서 조금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런 방식으로 룰을 정해서 저는 진행을 합니다. 제 방식은 좀 어떠십니까? 좀 도움이 되십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되면 소액으로 진행해보다 내가 연습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연습의 결과는 나중에 결과물로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매크로 지표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확 눌리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럴 때 매수를 갖다가 스트롱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뭐 LG전자 같은 경우도 좀 낮게 눌림이 강하게 들어오면 매수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사쿼터 어닝이 좋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스윙 거래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분기 때 많이 눌리겠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상치가 원래 많이 나오게 되는데 안 나왔고 4쿼터로 밀렸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추정해 보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보다 안 좋은 예를 들면 어닝이 나왔다라고 하면 얼른 그렇죠? 손절해 버려야 되는 거죠. 높은 구간에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각이 상당히 뛰어나야 되고 우리가 정보의 출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만의 스윙 매매할 때는 포인트, 매매 포인트하고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 그다음에 원칙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지만 좀 헷갈리지도 않고 또 이런 것들이잖아요. 내가 잘못했나? 이런 부분도 예를 들면 두려움 이런 것들도 사라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윙 거래의 기본 원칙은 자기만의 예를 들면 포인트, 원칙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칙을 지켜가는 그런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투자 노하우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룰을 지켜야 되고요. 목표 달성 시 수익 실현. 저는 목표 달성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5일 이동평균선 윗단으로 오버슈트 하게 되면 수익 실현. 자, 60 이동평균선 아랫단으로 해가면 언더밸류에다 그래서 매수 이런 포인트를 많이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 기준치는 뭐라고요?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보고 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코인테크 같은 게 앞서서 이야기 드렸으니까 3분기 실적 안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상당히 많이 눌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가 되죠. 그러면 4분기 어닝 보고 우리가 스윙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게 됐죠. 그만큼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를 들면 주저주저 하시면 안 돼요. 언더밸류하다고 내가 뭐 예를 들면 60일이 비동평균선 부근에 살 거야. 근데 120일 쭉 떨어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버려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보고 자기만의 룰을 지켰다, 만들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나가는 그런 연습도 해나가시면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되겠다. 아무튼 옳은 얘기 드렸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래 방식하고 제가 하고 있는 거래 방식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거래 방식도 나름 룰을 정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야 늘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기준치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공감을 만들어 나가며 투자해 나가는 것들이죠. 제가 미스테이크 하는 경우는 어닝이 미스가 나왔을 때밖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준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뭐 나만 미스했나? 쟤도 미스하고 크로스 체크했는데 미스한 걸 어쩌단 말입니까? 세상 살다 보면 늘 그런 일도 존재하니까 또 그건 감수하고 손절해 버리고요. 손절할 땐 수익 난 거랑 같이 손절하면 마음이 편하다라는 것들을 제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포트폴리오의 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수익 거래를 할 수는 없고요. 일부분을 수익 거래 하시면서 큰 종목들은 또 중장기 투자로 대응해 나가는 그런 멋있는 투자 방식을 설정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고 그러면 좋아요, 구독, 멤버십 많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좋은 투자 스터디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